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망해버린 황금의 섬 제주도에 오셨습니다. 한때 이곳은 숨만 쉬어도 집값이 오르고 땅을 파면 금다발이 나온다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비싼 아파트 분양가를 자랑하며 전국의 투자자들을 홀렸던 이 아름다운 섬이 이제는 반값에 가져가라고 애걸복걸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 땅 한 평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지금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425세대 신축 아파트 단지에 단 한 명만 살고 있고 나머지 424세대가 통째로 법원 경매장에 끌려나가는 이 기이한 광경.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전례 없는 이 풍요 속의 빈곤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건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인 외국인 손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1조 원의 뭉칫돈, 그 달콤한 유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제주도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5억 원만 가져오면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주겠다. 이름하여 부동산 투자 이민제입니다. 전 세계 부유층을 모시겠다는 원대한 포부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입된 자본 1조 원 중 무려 98%가 단 한 나라, 중국에서 온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순식간에 중국 자본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신화월드, 드림타워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죽어가다 살아났고 섬 전체가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건설업이 제주 경제 성장의 33%를 견인하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차이나 머니가 우리를 살렸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마비시키는 마약이었습니다. 98%의 의존도. 그건 곧 중국이 재채기만 해도 제주도는 폐렴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자본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제주의 땅 밑에서는 소리 없이 거대한 빚의 탑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탑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화면에는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지만 카메라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멈춰선 타워 크레인과 녹슨 철근이 삐져나온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비춥니다. 여러분, 제주의 집값이 서울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제주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2,612만 원.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득은 꼴찌, 집값은 2위, 예정된 파멸. 제주 부동산의 비극은 산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주의 집값은 서울급이었지만 정작 그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제주 도민들의 평균 월급은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수준. 전국 17개 시도 중 늘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주 주민이 숨만 쉬고 30년을 모아도 자기가 사는 동네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주의 집값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력이 만든 가격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차이나 머니와 투기 세력이 인위적으로 부풀린 허공 위의 숫자였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도박, PF 대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돈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는 점입니다. 시행사들은 관광객이 영원히 줄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빠져 아직 짓지도 않은 호텔과 리조트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제주 지역에 쌓인 이 PF 대출 잔액만 무려 1조 3천억 원. 문제는 이 돈들이 지금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겁니다. 분양이 안 되니 이자를 못 갚고 이자를 못 갚으니 공사가 멈춥니다. 서귀포의 예래 주거단지를 보십시오. 2조 5천억 원 규모의 단지가 소송과 자금난으로 10년 넘게 유령 도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투입된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은 고스란히 금융권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체율 8.92%, 터지기 직전의 임계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숫자로 증명됩니다. 현재 제주 지역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8.92%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평균 연체율이 4%대인 것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폭주입니다. 돈을 빌린 100명 중 9명이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제주시 애월읍의 사례는 전설적인 비극으로 남을 것입니다. 425세대 신축단지에서 단 1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 424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겨진 사건. 이건 단순한 미분양이 아닙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빚의 탑에서 가장 큰 벽돌 하나가 빠져나오며 연쇄 붕괴를 예고하는 심판의 종소리였습니다. 내 월급으로 살 수 없는 집, 주인 없는 아파트 424채, 그리고 9%에 육박하는 연체율.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채우려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아예 섬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는 왜 스스로의 미래를 내쫓고 있는 걸까요? 자산 도피처가 된 제주,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 전략. 여러분, 제주도에 세워진 거대한 빌딩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저 돈 많은 투자자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중국 본토를 뒤흔드는 초대형 부동산 공룡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룡들이 지금 제주의 숨통을 조이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녹지그룹 그린란드 그룹과 헬스케어 타운의 비극.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입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약 47만 평, 부지에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의료 관광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화려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2017년 사드 사태와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녹지그룹은 자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이곳은 공정률 50% 수준에서 8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병원과 콘도 건물들은 유령의 집처럼 변했고 지역 건설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녹지그룹은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먹튀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란딩그룹 랜딩 인터내셔널과 신화월드의 이면. 또 다른 사례는 홍콩 상장사인 란딩그룹입니다. 이들은 약 2조 원을 투자해 동부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인 제주 신화월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란딩그룹의 양즈후이 회장이 중국 공안에 기습, 체포되어 행방불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회장이 사라지자 리조트 운영은 마비되었고 제주도는 순식간에 중국 내부 정치 싸움의 불똥이 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머니의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눈짓 하나에 제주의 랜드마크가 하루아침에 흉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했습니다. 왜 그들은 땅을 팔지 않고 버티는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들이 망해가고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그들은 결코 땅을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인들에게 제주는 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토지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025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의 43.5%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땅이 중국의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묶여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제주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지가 아니라 유사시 탈출할 수 있는 영토적 거점이자 비상금 금고였던 셈입니다. 녹지그룹에 방치된 건물들과 란딩그룹 회장의 실종.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 곁 제주도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대 기업들이 휘청거리자 그 밑에서 빚을 내어 집을 샀던 개인들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지옥의 문이 열린 에어워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린 도시.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제주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에어워룹의 그 신축 아파트 단지를 보십시오. 425세대 중 단 한 세대만 주인을 찾았습니다. 밤이 되면 424세대의 창문은 암흑으로 뒤덮입니다. 이 물량들은 이제 법원 경매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떠났고 남은 주민들은 살 여력이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부도 위기에 처했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의 PF 연체율은 9%에 육박합니다. 10명 중 1명은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취득세를 깎아주겠다며 유혹해도 시장은 싸늘합니다. 이미 바닥이라는 믿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제주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관광마저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의 심장부가 멈춰버린 경제적 파국을 넘어 이제는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떠나가는 절망적인 현실을 다룹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현실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게 될 때입니다. 화면은 한때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던 제주시 연동과 노영동의 거리를 비춥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 상가 유리창마다 임대 문의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살이라는 로망을 기억하십니까? 푸른 바다 옆에서 카페를 차리고 여유를 즐기겠다며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들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2023년 제주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순유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스스로 판 무덤, 바가지 요금의 부메랑. 제주의 마지막 생명줄은 관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 해외여행이 막히자 제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바가지 요금이라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렌터카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고 식당의 서비스질은 바닥을 쳤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5년 초 제주 관광객 수는 4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8%가 빠져나간 수치입니다.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가서 대접받는다는 비아냥은 이제 제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등진 섬 2,500명의 탈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이 짐을 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500명의 20대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급 물가와 전국 꼴찌 수준의 임금 사이에서 청년들은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카페와 펜션으로 개조되던 빈집들은 이제 1년 넘게 방치되어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거대한 빚더미와 텅 빈 아파트뿐입니다. 상권이 무너지고 청년이 떠나고 관광객마저 등을 돌린 섬.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처참한 폐허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지금이 바닥이니 사야 한다며 당신의 귀를 간지럽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삼키려는 악마의 속삭임일까요? 제주 부동산 사야 하는가?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부동산을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잔인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40.9%라는 낙찰가의 경고. 현재 제주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은 40.9%. 전국 꼴찌입니다. 10채 중 8채는 유찰되어 주인을 찾지 못합니다. 감정가 1억짜리 집이 4,500만 원에도 안 팔린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제주의 미래 가치를 사실상 반토막 이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위한 3가지 절대 신호. 그렇다면 제주는 영원히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3가지 숫자가 동시에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악성 미분양의 해소. 2,600세대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최소 3개월 연속 유의미하게 줄어드는지 확인하십시오.
인구의 귀한 청년층 순유출이 멈추고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설 때 비로소 도시의 활력이 생깁니다. 경매 낙찰 가율이 전국 평균 수준인 70% 선까지 올라와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된 것입니다. 실거주자와 투자자의 갈림길. 실거주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지금 분양시장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차라리 경매시장에서 2회 3회 유찰된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목적이라면 지금 제주는 데드캣, 바운스 일시적 반등조차 기대하기 힘든 장기 침체의 초입에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라는 거대한 신기루가 거치고 난 뒤에 제주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숨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주의 지하실은 생각보다 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신화가 남긴 마지막 교훈 유리 성의 종말. 화면은 붉게 타오르는 제주의 노을과 함께 그 빛에 대조되어 더욱 차갑게 보이는 멈춰선 공사 현장의 실루엣을 비춥니다. 황금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황금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으로 급하게 칠해진 도금이었습니다. 이제 그 껍질이 벗겨지고 드러난 제주의 속살은 생각보다 훨씬 처참합니다. 1조 원의 차이나 머니가 휩쓸고 간 자리, 우리에게 남은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외부 자본에 의존한 성장의 비극. 제주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특정 국가 중국의 자본의 98%를 의존하고 산업의 다각화 없이 건설과 관광이라는 두 기둥에만 모든 운명을 건 도시는 외부 충격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드 사태와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그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숨쉬지 못하고 외부 수혈로만 연명하던 제주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였습니다.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코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제주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징조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평당 2,612만 원의 분양가와 월 250만 원의 소득. 이 말도 안 되는 괴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제주는 특별하니까, 결국 오를 거니까라는 집단 최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에 속고 이웃의 성공담에 휩쓸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값에도 팔리지 않는 집과 대물림될 빚더미뿐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그 땅에서 실제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유지되는 생태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바가지를 단속하고 관광객을 다시 부르고 미분양을 털어내려 애쓰고 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와 떠나버린 청년들을 되돌리기엔 제주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부동산은 결국 공포가 지배할 때 감정이 아닌 숫자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잔인한 게임입니다. 제주의 비극은 단순히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품에 취해 구조적 리스크를 외면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예고편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숫자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실제 가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신기루입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십시오. 칼이 바닥에 박혀 진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이 혼돈의 시장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황금의 섬 제주. 다시 빛날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거대한 테마파크의 폐허로 남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기회의 땅인가요?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